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돈, 건강,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인복 좋은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습관이 다르다는 것.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관계를 맑게 하고 오래가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인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언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말 한마디로 당신의 인간관계에 기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의 좋은 점을 자주 말하는 습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단점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젊을 때보다 마음이 여유로워졌기에 사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단점이 보이더라도 장점을 먼저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그분은 마음이 따뜻해요. 저 사람은 성실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장점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인정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역할이 축소되면서 존재감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누군가 우리의 좋은 점을 발견해주고 입으로 말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좋은 점이 잘 안 보여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꽃을 찾기 어렵지만 정원에서는 어디든 꽃이 피어나죠. 우리 마음을 정원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습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중엔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죠. 가족의 불화, 이웃의 다툼, 친구들의 갈등까지. 우리는 무심코 그런 이야기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순간 자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험담은 마치 독과 같아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관계가 틀어지죠. 오래 살아보니 알겠지만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진정 지혜로운 분들은 나쁜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바꿉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고 짧게 반응한 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험담을 이어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침묵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언어 습관입니다. 말을 아는 만큼 말을 아끼는 것이죠.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 곁에는 신뢰가 쌓입니다. 이분에게는 마음을 털어놓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죠.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비밀을 지켜주고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 그러면 진정한 친구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셋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습관.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정성, 이웃의 배려, 모르는 사람들의 친절까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친구의 우정도, 사회의 배려도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주변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고마운 일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수고와 배려 덕분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언어 습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버스 기사님에게, 마트 직원에게, 병원 간호사에게 작은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의미 있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감사는 순환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신비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나이 들수록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과를 빠르게 하는 습관. 살면서 실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실수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으며 때로는 감정 조절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수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체면을 차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이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과를 잘하는 분들 곁에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관계가 됩니다. 사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괜찮아요라는 말을 자주 쓰는 습관. 살아보니 알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서툰 면이 많죠. 그럴 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요. 이런 말로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포용의 언어 습관입니다. 커피를 쏟았을 때,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말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요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이 든 우리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많이 살아봤기에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젊은 시절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될 차례입니다. 작은 실수나 불편함에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대신 괜찮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연륜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섯째, 듣고 나서 말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집니다.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무심코 상대방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거 말이야. 내가 젊을 때 이렇게 시작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곤 하죠. 하지만 진정 지혜로운 분은 먼저 듣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죠.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이런 반응은
상대방에게 이분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신뢰를 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들어주는 어른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조언보다는 공감을, 가르침보다는 이해를 원하고 있어요. 듣는 것도 말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죠.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든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그들의 마음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곱째, 말끝을 부드럽게 맺는 습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이래 보다는 제 생각엔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말의 끝을 부드럽게 맺으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강요가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이죠. 나이가 들수록 말에 권위가 실립니다. 무의식적으로 명령조가 되기 쉬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투는 상대방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권위보다는 온화함을, 단정함보다는 부드러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시면 어떨까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말이죠. 이런 말끝들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죠. 부드러운 말끝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딱딱한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부드러운 말은 가까이 오게 합니다. 말의 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덟째, 말을 아낄 줄 아는 습관. 많이 산 만큼 할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경험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긴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어지죠.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참기는 지혜가 필요하죠. 무리한 조언, 불필요한 걱정, 지나친 관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퍼지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말을 아끼면 그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는 말이기에 더욱 소중해지죠. 침묵으로 공감하고 눈빛으로 위로하는 것. 그것도 큰 언어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 곁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서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말의 절제.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홉째, 당신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의 추억, 경험담들을 말이죠. 내가 젊을 때는, 우리 때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소중합니다. 역사이고 지혜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인복을 가진 분들은 상대방을 중심에 놓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일이 잘 풀렸어요. 당신이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당신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죠. 나이 든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당신이 옳은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네요.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태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해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말.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10번째,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 오래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세상 참 살기 어려워. 나이 드니까 모든 게 힘들어. 앞으로 더 어떻게 살지. 이런 말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희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수많은 시련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극복해냈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 것들도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겨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희망을 전해주죠. 나이 든 우리는 인생의 선배입니다. 후배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전해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보세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인복을 부르는 10가지 언어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남의 좋은 점을 자주 말하기. 둘째, 남의 험담을 하지 않기. 셋째, 감사합니다를 자주 말하기. 넷째, 사과를 빠르게 하기. 다섯째, 괜찮아요를 자주 쓰기. 여섯째, 듣고 나서 말하기. 일곱째, 말끝을 부드럽게 맺기. 여덟째, 말을 아낄 줄 알기. 아홉째, 당신을 자주 말하기. 10번째, 희망의 언어 사용하기.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언어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 그리고 포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마저도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것이 빛이 납니다. 이제 그것을 말로 표현할 시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세요. 부드러운 말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희망의 말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세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인연이 자라나고 그 인연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은 외롭다고 하시지만 진짜 외로운 것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 습관을 기르시면 분명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 든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사람입니다.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람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머물게 하는 힘이 바로 이런 언어 습관에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을 전하는 다리이고 관계를 만드는 씨앗이며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느새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말투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텨낼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인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작은 언어 습관들로 말이에요. 말이 곧 복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돈, 건강,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인복 좋은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습관이 다르다는 것.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관계를 맑게 하고 오래가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인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언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말 한마디로 당신의 인간관계에 기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의 좋은 점을 자주 말하는 습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단점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젊을 때보다 마음이 여유로워졌기에 사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단점이 보이더라도 장점을 먼저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그분은 마음이 따뜻해요. 저 사람은 성실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장점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인정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역할이 축소되면서 존재감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누군가 우리의 좋은 점을 발견해주고 입으로 말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좋은 점이 잘 안 보여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꽃을 찾기 어렵지만 정원에서는 어디든 꽃이 피어나죠. 우리 마음을 정원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습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중엔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죠. 가족의 불화, 이웃의 다툼, 친구들의 갈등까지. 우리는 무심코 그런 이야기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순간 자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험담은 마치 독과 같아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관계가 틀어지죠. 오래 살아보니 알겠지만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진정 지혜로운 분들은 나쁜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바꿉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고 짧게 반응한 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험담을 이어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침묵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언어 습관입니다. 말을 아는 만큼 말을 아끼는 것이죠.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 곁에는 신뢰가 쌓입니다. 이분에게는 마음을 털어놓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죠.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비밀을 지켜주고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 그러면 진정한 친구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셋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습관.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정성, 이웃의 배려, 모르는 사람들의 친절까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친구의 우정도, 사회의 배려도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주변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고마운 일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수고와 배려 덕분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언어 습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버스 기사님에게, 마트 직원에게, 병원 간호사에게 작은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의미 있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감사는 순환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신비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나이 들수록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과를 빠르게 하는 습관. 살면서 실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실수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으며 때로는 감정 조절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수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체면을 차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이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과를 잘하는 분들 곁에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관계가 됩니다. 사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괜찮아요라는 말을 자주 쓰는 습관. 살아보니 알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서툰 면이 많죠. 그럴 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요. 이런 말로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포용의 언어 습관입니다. 커피를 쏟았을 때,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말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요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이 든 우리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많이 살아봤기에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젊은 시절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될 차례입니다. 작은 실수나 불편함에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대신 괜찮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연륜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섯째, 듣고 나서 말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집니다.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무심코 상대방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거 말이야. 내가 젊을 때 이렇게 시작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곤 하죠. 하지만 진정 지혜로운 분은 먼저 듣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죠.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이런 반응은 상대방에게 이분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신뢰를 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들어주는 어른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조언보다는 공감을, 가르침보다는 이해를 원하고 있어요. 듣는 것도 말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죠.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든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그들의 마음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곱째, 말끝을 부드럽게 맺는 습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이래 보다는 제 생각엔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말의 끝을 부드럽게 맺으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강요가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이죠. 나이가 들수록 말에 권위가 실립니다. 무의식적으로 명령조가 되기 쉬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투는 상대방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권위보다는 온화함을, 단정함보다는 부드러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시면 어떨까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말이죠. 이런 말끝들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죠. 부드러운 말끝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딱딱한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부드러운 말은 가까이 오게 합니다. 말의 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덟째, 말을 아낄 줄 아는 습관. 많이 산 만큼 할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경험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긴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어지죠.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삼키는 지혜가 필요하죠. 무리한 조언, 불필요한 걱정, 지나친 관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퍼지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말을 아끼면 그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는 말이기에 더욱 소중해지죠. 침묵으로 공감하고
눈빛으로 위로하는 것. 그것도 큰 언어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 곁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서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말의 절제.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홉째, 당신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의 추억, 경험담들을 말이죠. 내가 젊을 때는, 우리 때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소중합니다. 역사이고 지혜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인복을 가진 분들은 상대방을 중심에 놓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일이 잘 풀렸어요. 당신이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당신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죠. 나이 든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당신이 옳은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네요.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태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해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말.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10번째,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 오래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세상 참 살기 어려워. 나이 드니까 모든 게 힘들어. 앞으로 더 어떻게 살지. 이런 말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희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수많은 시련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극복해냈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 것들도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겨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희망을 전해주죠. 나이 든 우리는 인생의 선배입니다. 후배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전해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보세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인복을 부르는 10가지 언어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남의 좋은 점을 자주 말하기. 둘째, 남의 험담을 하지 않기. 셋째, 감사합니다를 자주 말하기. 넷째, 사과를 빠르게 하기. 다섯째, 괜찮아요를 자주 쓰기. 여섯째, 듣고 나서 말하기. 일곱째, 말끝을 부드럽게 맺기. 여덟째, 말을 아낄 줄 알기. 아홉째, 당신을 자주 말하기. 10번째, 희망의 언어 사용하기.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언어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 그리고 포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마저도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것이 빛이 납니다. 이제 그것을 말로 표현할 시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세요. 부드러운 말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희망의 말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세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인연이 자라나고 그 인연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은 외롭다고 하시지만 진짜 외로운 것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 습관을 기르시면 분명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 든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사람입니다.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람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머물게 하는 힘이 바로 이런 언어 습관에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을 전하는 다리이고 관계를 만드는 씨앗이며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느새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말투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텨낼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인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작은 언어 습관들로 말이에요. 말이 곧 복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